헥토르의 죽음 이후 트로이는 위기에 처하였지만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의 잇단 죽음으로 그리스군과 다시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위시한 그리스군의 지도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군의 예언가 칼카스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트로이로 오기 전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헤라클레스의 활과 아킬레우스의 참전이 필요하다고 하였죠. 이번에도 칼카스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로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참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0년이나 지났지만 칼카스의 예언은 같은 것이었죠.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은 테살리아의 멜리보이아의 지도자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구원자 중에 한 명으로 7척의 배의 병사들을 싣고 연합군에 참전하였으나 도중에 발을 뱀에 물리는 바람에 렘노스 섬에 홀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필록테테스가 어떻게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이전 영상 트로이 전쟁의 서막 3편 트로이로 가는 길을 참조 바랍니다. 그리스군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를 렘노스 섬으로 보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에서는 이들이 스키로스 섬을 먼저 가서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를 만나 설득해 데리고 왔고 돌아오는 길에 렘노스 섬에 왔다고 합니다. 누구를 먼저 데려왔는지는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필록테테스를 데리러 간 것부터 보겠습니다. 과거 그가 뱀에게 물렸을 때 상처에서는 몹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심한 통증으로 신음과 비명을 내질렀기에 그의 존재는 그리스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의 지도부들은 그를 버리고 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앞장서 주장한 사람은 오디세우스였죠. 필록테테스는 약간의 식량과 함께 작은 섬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운 시간을 통증, 외로움 등과 싸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을 버려두게 만든 오디세우스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한편 섬에 도착한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활과 화살만 챙겨갈 생각이었죠. 막상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필록테테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들은 숨고 제3의 임무를 내세워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필록테테스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심한 필록테테스에게서 활과 화살을 빼앗았죠. 오디세우스는 무기들만 가져가려 하였지만 디오메데스는 그를 두고 무기만 가져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네오프톨레모스를 앞세워 그를 속여 무기를 취하려 하지만 네오프톨레모스는 필록테테스를 속이는 것에 대해 갈등을 겪고 결국 필록테테스에게 진실을 털어놓아 버리죠. 아무튼 그들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들인 마카온과 포달레이리오스에게 부탁해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하며 그가 전쟁에 다시 참전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쌓아온 원한은 쉽게 풀릴 것이 아니었죠. 그러자 죽어서 신이 된 헤라클레스가 올림포스에서 내려와 필록테테스에게 전쟁에 참여하면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그리스 군의 영웅으로 큰 명성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필록테테스는 오랜 원한을 억누르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트로이에 도착하자 마카온과 포달레이리오스가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의 군사들도 돌려받았습니다. 필록테테스가 렘노스 섬에 버려진 동안 그의 군사들은 메돈이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아이아스의 이복 동생이면서 아이아스, 아킬레우스와는 고종 사촌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메돈은 얼마 전 일리아스의 셋째 날 전투에서 아이네이아스에게 살해당하였죠. 필록테테스의 상처가 낫자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화살은 치명적이었고 이름난 트로이 전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헥토르 이후에 트로이 군사들을 지휘하는 이는 파리스였는데 필록테테스는 그를 노리고 활을 겨누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날아간 화살은 순식간에 파리스의 몸을 맞추었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부상당한 그를 트로이 병사들이 성으로 옮겼죠. 헤라클레스의 화살에는 히드라의 독이 묻어있어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리스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전 부인 오이노네를 떠올렸습니다. 이다산의 님프인 오이노네는 레아에게서 예언 능력을 배웠고 치명적인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의술도 있었습니다. 그녀라면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파리스는 오이노네를 찾아가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이노네는 헬레네에게나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라며 경멸하듯 그의 청을 거절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다산의 목동으로 지내던 파리스는
오이노네와 사랑하여 결혼하였고 코리토스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스가 트로이에서 부모를 만나 신분을 되찾고 왕자가 되고 외교사절로 갔던 스파르타에서 헬레네를 만나 데려오면서 그녀는 버려졌습니다. 오이노네는 파리스의 마음을 돌려볼 생각에 아들 코리토스를 트로이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코리토스는 헬레네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파리스는 헬레네 주위를 맴도는 어린 연적을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진 일을 겪게 한 오이노네에게 과거의 사랑을 내세워 치료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파리스는 결국 이다산 기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파리스를 사랑했던 마음이 남아있었는지 오이노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고 뒤늦게 그를 치료해주려 하였지만 이미 늦고 말았죠. 그녀는 파리스의 장례 장작더미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헬레네를 데려옴으로써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파리스는 결국 필로테테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파리스를 잃은 헬레네는 어떻게 될까요?